안녕하세요. 더나은간호협회 회장 한동수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진행했던 저희 협회의 간호사 트렌드 워크샵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간호사의 앞으로의 트렌드들을 분석해서 뉴스레터로 발송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카드 뉴스로 분기별로 좀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읽을 거리나 이런 생각할 거리들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새롭게 영상과 목소리로 뉴스레터를 제공하는 포맷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편안하게 라디오 듣는데 뭐 간호사들을 위한 내용이 나오는 라디오다, 이런 느낌으로 간호사 트렌드를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전거는 앞바퀴가 중요할까요? 뒷바퀴가 중요할까요? 앞바퀴는 보통 방향을 얘기하고 뒷바퀴는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생각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앞바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렌드,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죠. 아무리 뒷바퀴 페달을 열심히 달려서 추진력을 가지더라도 결국 앞바퀴의 방향이 잘못되면 가고 싶은 목적에서 돌아가게 되고 지쳐버리게 되죠. 그럼 결국 자전거는 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강조해오고 이야기하고 다니던 이야기 중에 간호사도 분명히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트렌드를 미리 지금 현재 트렌드를 읽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트렌드는 간호 분야의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Ready to APN입니다. 간단히 말해드리면 전문 간호사가 과연 지금 따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 따는 게 이득인가, 굳이 딸 필요 없는가.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 뭐 yes, 누구나 no라고 할 수 있는데, 딸지 말지에 대한 걸 지금의 트렌드를 통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문 간호사라 하면 간호학생 때 한 번은 들어보고 누군가는 꼭 돼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막상 간호사이신 분들 중에는 경력이 쌓이면서 현재 반복되는 임상의 어떤 이 상황,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성장이라든지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좀 한계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따려고 하시고, 또는 승진을 위해서 뭐 석사를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전문 간호사 자격증도 같이 따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전문 간호사 과정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을 단답으로 드리면, 전문 간호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3년의 임상 경력, 해당 분야의 임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각 해당하는 전문 간호사 석사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 간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치고 나면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 간호사를 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다수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실제 하는가, 딴다고 대다수의 임상에서 크게 역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트렌드를 읽어야 할까?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 간호사를 지금 따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문 간호사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가, 이것을 알면 되겠죠. 그리고 이 비전이 있는가, 요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전문 간호사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되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막 그래프 나오고 막 연도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죠.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 간호사 2003년도에 법제되고 2006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 1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도별 전문 간호사 배출 현황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출 현황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평균 범위를 벗어난 2006년과 2008년도를 빼고 나머지를 기울기를 구해보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전문 간호사 많이 안 하네, 그럼 지금 딸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이라는 건 전문간호사 1, 2차 시험까지 모두 통과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전문간호사 과정을 등록하고 수료만 한 상태에서 시험은 안 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사람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간호사 지금 현재 많이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등록하는 등록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면 등록률은 요 색깔인데 들쑥날쑥 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가 2019년도에 팍 올랐죠.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간호사 수가 이제 계속해서 매년 늘고 있다 보니까 분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전문 간호사도 많이 생각하게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전문 간호사에 대한 홍보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간호사를 임상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사람보다 전문 간호사도 성장을 생각하는 어떤 세대의 어떤 그 생각들이 더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전문 간호사 제도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 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지금 미국 사례에서 전문 간호사의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를 대충 보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문 간호사는 NP라고 하죠. 쉽게 설명하자면 환자가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를 다치거나 하면 가장 먼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주치의, 이제 즉 프라이머리 닥터가 있는데, 그 닥터랑 협력이나 뭐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1차 진료를 하는 간호사가 바로 NP입니다. 우리나라 RN과는 좀 다르죠.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RN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한다 치면 전문 간호사 NP는 병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 간호사인 NP는 주치의와 거의 동급으로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간호사는 그럼 어떻게 보통 구성되어 있을까?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조간호사 CNA, 보통 사설 기관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격증입니다. 면허가 아니라. 그래서 이들의 업무는 그냥 단순한 베드사이드 잡, 뭐 환자 자세 바꿔주는 거, 씻겨주는 거, 음식 먹여주는 거. 요게 이제 보조간호사가 하는 일이고, 실무간호사라고 하는 LVN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과정 이수를 하고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리고 시험을 쳐서 면허증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는 RN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처음에 온 환자의 간호정보 조사를 하는 인터뷰, 처음에 환자 사정하는 것, 그리고 의사에게 보고해서 오더를 받고 그에 따른 처치를 하는 업무는 제한됩니다. 그 외의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호사, 우리가 이제 아는 RN은 정규대학 4년 혹은 칼리지에서 2년 이상 이제 규정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무 간호사 하는 역할에서 의사 오더를 받아서 전문적 시술까지 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환자 간호의 모든 걸 관여하는 게 이제 RN이 되죠.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미국에서 이 전문 간호사 NP는 대학원 혹은 박사 과정을 평균적으로 3년 정도 더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학원 입학 자격 자체는 4년제 간호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RN으로 3년에서 5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전문 간호사 과정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전문 간호사 지금 이제 과정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이 전문 간호사가 그러면 비슷하다는데 닥터랑은 뭐가 다른가? 환자 병을 찾아내고 진단하고 필요한 약 처방하고 의료 서비스 오더할 수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NP는 닥터랑 이 역할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사망진단서 사인 하는 그런 일은 좀 할 수가 없고, 진료 시에도 의사와 협력해야 되는 제한점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분명한 건 주마다 법은 다르지만 점점점 전문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 권한을 가지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는가? 미국에서는 대학원 과정을 택할 때 자신이 전공할 이제 이 전문 간호사의 전공할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한국과 동일하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NP는 어떤 사람들이 취득하고자 하는가? 이제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환자를 직접 돌보다 보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좀 더 이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의료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한계점에서 직접 환자한테 진료에 대한 혜택과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환자한테 좀 나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 전문 간호사 길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국하고 사실은 비슷하죠. 그러면
왜 미국에서는 전문 간호사가 자격이 생기고 결국 활용까지 지금 하고 있는가? 왜 생기게 됐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문 간호사 제도는 지금 여기 앞까지는 한국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활용을 하고 있는 미국과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한국,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를 미국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 간호사가 왜 생기게 됐냐면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서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1차 진료가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평소에 환자를 가까이에서 의료적으로 전문적인 간호를 해주는 간호사한테 이러한 1차 진료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문 간호 시스템이 생겼죠. 또 현실적으로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대두됐죠. 그래서 1차 진료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됨에 따라서 1차 진료하는 주치의 역할을 누군가 좀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효율적이겠다. 그 대안으로 점점 필요성이 부각되다가 지금의 미국에서는 MP 과정이 실제 역할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방금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그럼 우리도 1차 진료를 행하는 의료인력,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오면 전문 간호사 역할이 진짜로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좀 더 이 역할 자체가 정말 역할이 존재하도록 되겠구나. 미국 간호사의 전문 간호사 제도는 MP 과정의 역사와 현재 흘러가는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문 간호사의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적 흐름에서 전문 간호사를 대입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 간호사 시대 흐름을 보면 약 3년에서 5년 전까지만 해도 단지 자격증이 불과했고 뭐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실제로 병원에서 역할을 다르게 주거나 일을 다르게 갑자기 하거나 페이가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임상에서 진급을 위해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 석사를 하는데 전문 간호사 과정을 하거나 또는 뭐 나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나의 어떤 노력, 어떤 보람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개인의 어떤 어, 입장에서 전문 간호사를 많이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 근데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이 지금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PA 제도를 병원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고 PA의 경우에는 의료법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결국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PA를 많이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미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자격을 제공하는 것까지 체계화되어 있지만 역할을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국내 실정이고 PA 역할의 중요성을 전문 간호사 과정을 활용해서 역할을 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반 간호사들과 다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과정을 지금에서 어떻게 좀 더 만들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법 개정안이 2020년 3월에 논의되려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홀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가 어떤지 알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점 이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전문 간호사가 활용되게 된 계기의 포인트가 1차 의료, 이제 1차 의료의 진료의 부족, 예방의학의 강조,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력의 부재.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코로나는 지금의 의료 환경에서 의료인들에게 시스템에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던지게 됐습니다. 의료 인력, 의사, 뭐 간호사 이런 게 매우 부족한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의사가 파업을 선언하게 되었던 2020년 상황을 겪게 됨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들은 의료인이 국가적 감염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이 파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실제 코로나 시기에 의사들의 파업은 아주 크게 이슈가 조금 되긴 했죠. 그래서 의료진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슈가 되었고 간호사 인력뿐 아니라 1차 진료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부각이 되는 어떤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또다시 코로나 백신이 시작되는 시기에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의 죄를 일으킨 어떤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로 인해 의사들이 파업을 좀 하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전에 코로나 초기에는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해결을 보이고 넘어갔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의사가 파업을 하고 안 하고 뭐 이걸 평가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들에게는 이러한 상황들과 이 흐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전문 간호사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부족한 의사 인력, 의료적으로 치료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의학이 중요하게 됐고 1차 진료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진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가요? 비슷하지 않은가요? 2016년 때만 해도 전문 간호사의 위기, 대학원생 계속 미달, 이런 기사가 날 정도로 전문 간호사는 자격증에 불과하고 그냥 개인이 필요한 사람이 따는 정도에 불과했죠. 전문 간호사 딴다고 해서 직업이 뭐 바뀌거나 페이가 바뀌거나 뭐 간호사의 역할이 바뀌거나 병원에서 어떤 나의 위치가 바뀌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간호사 실제적인 역할은 부재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전문 간호사 위기, 대학원생 계속 미달,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2020년 기사들은 매우 많이 변화했습니다. PA의 법제화 또는 전문 간호사의 활용 방안,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또는 전문 간호사 분야에 체계화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의료법 개정을 위한 공포가 되었어야 했지만 아직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등록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이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 등록률을 보면, 이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실제화가 되면 지금처럼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이 유지되지는 않을겠죠. 좀 더 실제적 역할에 맞춰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빡빡해질 것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은 전문 간호사 또는 뭐 PA의 법제화든 이 역할을 필요로 하는 어떤 역할, 실제적인 역할을 만들기 위해 지금 시대의 흐름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전문 간호사를 딸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반기 뉴스레터 간호사 트렌드 중에 전문 간호사 딸까 말까에 대한 트렌드였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콜라보 널스라고 하는, 요즘 이제 탈임상이 대세인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 임상 외의 직업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임상이 마치 이제 트렌드인 것처럼 느껴지겠죠. 과연 그럼 탈임상이 트렌드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호사도 이제 융합이 필요한데 어떻게 융합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하반기 뉴스레터로는 콜라보 널스라는 주제로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라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 정도의 라디오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아마 충분히 들을 만한 어떤 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더남간호협회 협회장 한동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